할머니 손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습니다. 내 칼은 사람은 안 죽여. 표적만 맞춰. 사람을 죽인 건 사라진 증거를 훔친 놈이요. 4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칼을 쥔 200발 노인. 도대체 어떤 피치 못할 사연이 그를 다시 칼잡이로 만든 것일까요? 2018년 초여름 충북 제천 의림지 근처 폐업한 유랑서커스 창고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룡고 계단, 녹슨 간판 아래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낮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천막 조각이 흔들렸습니다. 81살 류선희 할머니가 그 창고극장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한때 이 무대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칼 던지기 예인이었습니다. 무대 이름은 킬러 선이었습니다. 40년 전 이 창고극장에서 밤마다 무대에 올라 칼을 던졌습니다. 표적판에 선 사람은 남편 백인호, 광대였습니다. 3m 떨어진 곳에서 칼 8자루를 던졌습니다. 칼은 정확했습니다. 표적판에만 박혔습니다. 사람의 몸에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천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룡고계단 창고극장이 곧 철거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철거 전에 마지막 사진전을 연다고 했습니다. 초대장 안에는 40년 전 무대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칼을 던지는 류선희, 표적판 앞에 선 백인호, 할머니는 집 안 깊숙한 곳에서 검은 청가방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칼 8자루였습니다. 기름 종이에 하나씩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극장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무대가 보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표적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40년 된 나무였습니다. 칼자국이 빼곡했습니다. 표적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표적판 뒷면 아래쪽에 작은 나무판이 헐겁게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무판을 드러내자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무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먼지가 닦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맹도식? 65살. 청룡고계단 전 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천에서 성공한 지역 유지였습니다. 선희 씨 오랜만이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맹도식을 바라봤습니다. 이 표적판 뒤에 원래 뭐가 있었소? 맹도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고 정리하면서 오래된 쓰레기들 좀 치웠습니다. 무슨 쓰레기였소? 낡은 필름 조각이었어요. 쓸모없는 거였습니다. 필름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남편 백인호가 마지막으로 찾던 것이 바로 그 필름이었습니다. 그 필름 어디 갔소? 버렸습니다. 맹도식이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무대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창고지기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 창고지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칼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류선희 할머니의 칼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칼을 가방에서 꺼내 창고지기를 찔렀습니다. 무대 천장 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맹도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할머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칼 7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칼이랑 같은 칼이네요. 맹도식이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옛날에 칼 던지기 예인이었습니다.
저 칼들이 전부 할머니 겁니다. 할머니 손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습니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칼은 표정만 맞춰. 사람을 죽인 건 사라진 증거를 훔친 놈이요. 119가 도착했습니다. 창고지기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무대. 할머니는 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40년 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진 필름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의림지 쪽 물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제천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할머니, 오늘 창고극장에 왜 가셨습니까? 사진전 초대를 받았소. 그 자리에서 창고지기가 피습당했습니다. 현장에 할머니 칼이 있었고요. 형사가 오래된 파일을 펼쳤습니다. 1978년 11월 기록이었습니다. 청룡공예단 단원 숙소 급여 도난 사건. 피의자 백인호 도주 중 교통사고로 사망. 할머니 남편 맞습니까? 맞소. 그때 남편분이 범인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인이었다는 그 기록이 틀렸소. 증거가 있습니까? 있었소. 하지만 오늘 누가 가져갔소? 뭘 가져갔습니까? 필름이요, 8mm 필름이요. 40년 전 그날 밤 진짜 범인이 찍힌 필름이요. 그 필름이 어디 있었습니까? 표적판 뒤에 숨겨져 있었소. 근데 오늘 아침에 사라졌소.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요. 할머니, 지금은 창고지기 피습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거요. 창고지기를 친 놈이 필름을 가져간 놈이요. 그 놈이 40년 전에도 내 남편을 죽인 놈이요. 조사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34살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오지환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영상복원 기사예요. 오지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필름 얘기하셨다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류선희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8년 11월 14일 밤이었소. 공연이 끝나고 단원 숙소로 돌아갔소. 그날은 급여날이었소. 단장이 단원들한테 봉투를 나눠줬소. 맹도식 단장이요? 그렇소. 밤 11시쯤 숙소에서 소리가 났소. 급여 상자가 사라졌다는 거였소. 단원이 20명이었소. 한 사람당 한 달치 급여가 30만 원. 전부 합치면 600만 원이었소. 그게 사라졌다고요? 그렇소. 단장이 경찰 부르기 전에 단원들을 전부 모았소. 그리고 내 남편 백인호를 지목했소. 왜 남편분을요? 그날 밤 남편이 단장 방에 들어간 걸 봤다고 했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소. 류선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단장 방 밖에서 뭔가를 봤소. 그리고 그걸 8mm 카메라로 찍었소. 오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로요? 남편은 광대였지만 영상 찍는 걸 좋아했소. 항상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녔소. 공연 뒤 단원들 모습을 찍곤 했소. 그날 밤도 찍었다고요? 그렇소. 남편이 필름을 내게 건네며 말했소. 이걸 숨겨둬. 절대 꺼내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요? 남편은 그날 밤 도망쳤소.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쳤소. 이틀 뒤 국도에서 트럭에 치여 죽었소.
경찰은 도주 중 사고라고 결론 내렸소. 그 필름은 어떻게 됐어요? 무대 표적판 뒤에 숨겼소.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었소. 40년 동안 거기 있었소. 그런데 오늘 사라졌다고요? 그렇소. 오지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창고 극장 천장 쪽을 조사해 봐도 될까요? 필름이 표적판 뒤에만 있었을까요? 혹시 다른 곳에도 뭔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류선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보시오. 남편이 남긴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진실일 거요. 그날 저녁 오지환은 창고 극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문화재단 출입증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천장을 향해 빛을 비췄습니다. 무대 옆 사다리를 올라 천장 구조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며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무대 중앙 바로 위 조명 기구 옆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찢어진 팔필름 조각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접힌 종이 한 장, 공연 포스터였습니다. 1978년 청룡고개단 가을 공연. 포스터 뒷면에 붉은 얼룩 피었습니다. 포스터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둘러 쓴 글씨였습니다. 선희에게 이 필름이 내 무죄를 증명한다. 단장 방 11월 14일 11시 인호. 백인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오지환은 상자를 가방에 넣고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잠시 섰습니다. 40년 전 이 무대에서 칼이 날아갔습니다. 표적판 앞에 광대가 섰습니다. 그 광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오지환은 창고 극장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의림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18년 초여름 제천 의림지 문화관 2층 상영관. 아침 10시 좌석 50석이 모두 찼습니다. 마을 어르신 30여 명, 지역 기자 5명, 경찰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엔 류선희 할머니 81살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백연우 씨 27살, 고동철 할아버지 79살이 함께했습니다. 무대 위엔 흰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오지환 기사 34살이 낡은 8mm 영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40년 묵은 필름 릴이 들려 있었습니다.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10월 12일. 무대 뒤 진실. 오지환 기사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하는 이 필름은 1978년 10월 12일 밤 제천 유랑서커스단 화재 사건 당일 누군가 몰래 찍은 8mm 기록입니다. 40년 동안 표적판 속에 숨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오지환 기사는 영사기 스위치를 켰습니다. 드르륵. 낡은 영사기 소리가 울렸고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10월 12일 밤 11시. 서커스단 무대 뒤 창고 입구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무대 소품 더미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 오른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인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뒤돌아봤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맹도식, 당시 34살 서커스단 단장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두 손을 꽉 쥐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맹도식 씨는 손에 든 기름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인호 씨에게 달려들어 밀쳤습니다. 백인호 씨는 넘어지며 무대 소품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맹도식 씨는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휙!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백인호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맹도식 씨가 발로 눌렀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정확히 담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놀라 뒤로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오지환 기사는 영사기를 멈추고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필름을 찍은 사람은 당시 서커스단 조명 담당이었던 박철수 씨로 추정됩니다. 그는 화재 사건 3일 후 실종됐고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백인호 씨는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오? 오지환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백인호 씨는 화재를 막으려다 오히려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진짜 범인은 맹도식 전 단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영관 뒷문이 열렸습니다. 맹도식 씨 65살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봤습니다. 맹도식 씨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맹도식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선희 미안하오. 류선희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맹도식 씨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단 말로 40년이 돌아오. 남편이 살인자로 죽고 딸 평생 살인자 딸로 숨어 살았소. 맹도식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소. 나도 40년이 지옥이었소. 류선희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남편 백인호 씨가 만든 칼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맹도식 씨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칼로 당신 찌를 수 있었소. 하지만 숨긴 진실 찾기로 했소. 40년 걸렸지만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소. 경찰 2명이 맹도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맹도식 씨, 1978년 방화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조사받겠습니다. 맹도식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류선희 할머니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이 왜 불을 질렀냐고 물으면 난 대답할 수 없소. 그냥 돈 때문이었소. 보험금 타려고 창고를 태웠고 인호가 막으려 해서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소. 류선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버렸단 말이오? 맹도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인호가 죽었을 때 난 필름통을 훔쳐 표적판 속에 숨겼소. 아무도 찾지 못할 줄 알았소. 하지만 당신은 40년을 기다렸구려. 경찰이 맹도식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영관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연우 씨는 류선희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류선희 할머니는 백연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난 그저 내 남편이 살인자가 아니란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요.
당신 외할아버지는 영웅이었소. 불을 막으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요. 고동철 할아버지가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인호 씨는 그날 밤 단장을 막으려 했소. 하지만 단장은 인호 씨를 밀치고 불을 질렀지. 우리 모두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소. 단장이 무서워서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소. 류선희 할머니는 고동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소.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소. 그날 오후 제천 의림지 호숫가에서 류선희 할머니는 81살 몸으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40년 전 남편이 만든 칼 8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하나씩 호수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 칼, 당신을 만난 날. 두 번째 칼, 당신이 프로포즈한 날. 세 번째 칼, 우리가 서커스단에 들어간 날. 네 번째 칼, 당신이 처음 칼을 만든 날. 다섯 번째 칼, 당신이 무대에서 나를 지켜준 날. 여섯 번째 칼, 당신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간 날. 일곱 번째 칼, 당신이 죽은 날. 여덟 번째 칼, 오늘 당신 이름을 되찾은 날. 칼 8개가 모두 호수에 가라앉았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호야, 이제 편히 쉬어. 세상이 당신을 기억할 거야. 살인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말이야. 호수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류선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이제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천 경찰서 조사실에서 맹도식 씨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40년 동안 침묵했습니까? 맹도식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소. 감옥 가는 게 무서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침묵하는 게 더 편해졌소. 사람들이 백인호를 범인으로 믿었고 난 그저 그 믿음을 이용했을 뿐이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필름통을 왜 표적판에 숨겼습니까? 맹도식 씨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조명 담당이 그날 밤 필름을 찍은 걸 알았소. 그래서 필름통을 훔쳐 류선희 씨 표적판 5번 속에 숨겼지. 아무도 칼 던지기 표적판 속을 뒤지진 않을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선희 씨는 40년을 기다렸구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맹도식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군. 40년 만에 진실이 나를 잡았소. 다음 날 아침 제천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백발의 킬러, 남편 누명 벗기다. 기사 옆엔 류선희 할머니와 백연호 씨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1978년 제천 유랑서커스단 화재 사건의 진범은 당시 단장 맹도식 65세로 밝혀졌다. 40년 동안 살인자로 알려진 백인호 씨는 오히려 화재를 막으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었다. 진실을 밝힌 사람은 백인호 씨의 아내, 전설의 칼 던지기 예인 류선희 81세 할머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선희 할머니 40년을 기다렸구만. 늙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또 다른 어르신이 덧붙였습니다. 백인호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세상이 그를 기억할 테니까. 이 이야기는 늙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힘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을 떠올리며 만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